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호건입니다. 자, 오밤중에 웬 동영상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 좀 중대한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은 미국장이 명확하게 고점 징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한 가지 변수고요. 지금까지 이제 거의 유일하게 잘 나가던 미국 경제가 이제 긴축 재정으로 돌입을 하고요. 풀렸던 달러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예, 신흥국 위주로 풀려있던 달러가 이제 다시 본토로 회귀되면 어쩔 수 없죠. 달러가 빠져나가는데 어느 나라가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 만큼 온 게 아닌가. 다우산업 그리고 나스닥 공이 올 만큼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니케이 봉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미묘한 변화이긴 합니다만은 언제나 이 작은 크랙이 뭘 만들어요? 거대한 균열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비 효과죠, 나비 효과. 그래서 홍콩, 차이나 이쪽은 항생, 이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 상황이 그리 낙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언제나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그렇죠? IMF 때도 그랬고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가 기회다. 애플 주식을 언제 삽니까? 아마존, 페이스북 주식을 언제 주워 담았어야 되나요? 위기가 닥쳤을 때, 완전히 바겐세일이 되었을 때, 한때 일본에서 최고 부자 빌 게이츠를 제쳤던, 일주일 뿐이지만 빌 게이츠를 제치고 재산 순위가 빌 게이츠를 앞섰던 일본의 손정희 회장은요, 금융위기 때 net worth, 그러니까 자신이 보유한 자산 가치의 90% 이상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90%. 거의 깡통이죠. 그렇죠. 1억이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이 100만 원 되면 그게 깡통이지 뭡니까? 하지만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어떻게 되나요? 통큰 투자를 했죠. 수십 조를 사물 인터넷 관련 기업에 쏟아부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과연 그의 승부가 옳은 승부인지 잘못된 승부인지는 향후 5년이나 10년만 지나면 또 입증이 됩니다. 시장에서 평가액으로. 그러나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리바바를 통해서 2천억 투자했나요? 알리바바예요? 200억 투자했나요? 자세히 모르겠네요. 그게 몇십 조가 됐죠? 몇십 조가 됐어요. 사상 유례 없는 투자 수익이었습니다. 따라서 손정희 회장이 사물인터넷 관련 칩을 생산하는 회사에다가 거의 전 재산을 올인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수십조를 투자한 것이 과연 향후 5년, 10년 후에 몇백 조가 될지 아니면 몇천 조가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게임의 룰을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입니다. 자, 차지하고요. 이 밤중에 이제 동영상을 찍는 것은, 따라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서울대 교수님 비롯해가지고 여러 석학들의 영상을 이렇게 좀 눈여겨보면서 차근차근 저 같은 아마추어가 뭘 알겠습니까? 조금씩 그들의 지식을 훔치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같은
일개 범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어난 사람들 있죠, 그렇죠? 천재 혹은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들에게서 떨어지는 걸 주워 먹는 수밖에 없어요. 정보가 필요하다면, 지식이 필요하다면 그네들한테서 손을 벌려서 지식을 받아 먹어야 되고요. 정보가 필요하면 정보를 받아 먹어야 됩니다. 기법이 필요하면 기법을 구걸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찍어보고 싶은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뭐 시장에서 관련주들로 이렇게 보면은 HTS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뭐 4차 산업 관련주 뭐 이래가지고 쭉 나오는데요.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종가선을요. 어떤 모습인가. 자, 월봉 놓고 볼게요. 네, 이것은 뭐 제가 임의적으로 여기 갖다 집어넣은 종목들이 아니고요. 뭐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뭐 4차 산업 관련 주라고 분류되는 주식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자, 먼저 SK가 나오는데요. SK 지금 차트가 좋죠. 월봉인데 생명선 원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가선을 이렇게 좋아하는 저로서도 이걸 왜 이렇게 지금 이런 기회들을 놓칠까 싶어요. 이게 주식이 너무 뭐 수량이 많고 시총이 커서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들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뭐 20조씩 되는 종목은 건들면 안 되는 겁니까? 뭐 그래서 부자가 못 되는 건가요? 자, SK가 2009년도에 뭐 분할했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새로 상장을 했는데 정리가 돼가지고요. 2009년 12월 그때 상장 가격이 뭐 저가가 31,000원이에요. 31,000원. 2009년 11월요. 근데 지금 벌써 보세요. 273,000원입니다. 예? 그렇죠? 예. 이 10배 가까이 왔는데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재무제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죠? 자, 2015년에 매출액이 39조입니다.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이고요. 당기순이익이 5조 3천억이 이게 뭔가요? 하여튼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2015년도에 매출액이 39조인데 이게요. 올해 그 예상치가 100조를 넘습니다. 100조. 그리고 2015년도에 1조 4천억이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6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그 성장주죠. 성장주입니다. 이 SK가 도대체 뭔 회사인가?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뭐 사실 많이 접하긴 합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무슨 회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SK 계열의 쉽게 말하면 지주회사인데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로부터의 어떤 배당 수익이 반 정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T 서비스에서 그 수익이 한 44% 정도 됩니다. 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두 가지가 캐시카우입니다. 밑에 자회사들 내 어떤 그 지분법 평가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IT 분야입니다. IT 분야. 거기서도 수익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시총이 20조밖에 안 됩니다. 매출 저평가 같아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상단 라인을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죠. 월봉상이요. 그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고 연봉은 이미 보세요. 연봉은 그냥 상장 이후로 그냥 일직선이에요. 10배를 그냥 올라온 거예요. 월봉을 놓고 보면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고 주봉으로 보면 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항공모함입니다.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뜬 항공모함이 미국 본토에서 뜬 항공모함이 어디까지 오나요? 한반도까지 오는데 도도하죠, 그죠? 태풍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바다가 항공모함이 한번 대양을 가로지르겠다고 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마치 항공모함처럼 이렇게 거대한 주식들은 시장을 조성하죠.
시장을 조성하면서 그저 자기 길을 갈 뿐입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요. LG U+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S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말할 것도 없습니다. LG전자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거대한 주식들, 대기업 위주의 주식들은요, 뭐예요? 시장을 조성하는 시장 조성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산업의 카테고리를요, 정의를 내리고 자기네들이 시장을 만들어 버려요.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체들이라면, 자, 주식시장에서 물론 이런 주식들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참 좋습니다. 일부 발을 담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SK가 좋다면 SK를 지금 담으면 되죠. 생명선을 타고 있고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를 마찬가지. 자, 그런 관점이 하나 있겠고, 자, 두 번째, 수익률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은, 그렇죠, 상승률이죠. 쉽게 말하면 어떤 주식으로 봤을 적에는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어떤 비율,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시장을 조성하는 거대한 회사들이 시장을 만들고 생태계를 조성을 해주면은 그 생태계 내에서요, 물론 최상위 포직자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겠지만은 어떤 기적적인 극적인 자산 가치의 증가를 맛보는 기업들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과거에 현대미포조선을 보더라도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이 3,000원이었습니다. 3,000원에서 생명선 1을 돌파할 때가 5,000원이고요. 생명선 2를 월봉상 돌파할 때가 12,000원 선이었어요. 그게 어디까지 갔나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40만원 넘어갔죠? 40만원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극적인 자산의 비현실적일 정도로 혹은 초현실적일 정도로 극적인 자산의 증가를 맛보는 기업은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있을 수 있다 얘기예요. 물론 이런 앞서 보셨던 거대한 주식들이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있겠으나 주식의 상승분을 반영하는 어떤 이 주식시장에서의 가치 상승은 그쪽에서의 어떤 주인공은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진급들을 잘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찍어보는 종목들이 다 거기에 해당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포스코 ICT 한번 보십시오. 시총이 1조인데요. 자, 물론 이제 포스코 관련 회사다 보니까 이 철강 회사 내에서, 포스코 내에서 사용되는 어떤 특정한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그 플랫폼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데요. 자, 이 매출을 한번 보세요. 8,400억 2015년도에요. 이게 올해는 이 1조를 넘어가고요. 2015년도에 영업이익이 140억에 불과했으나 올해는요, 작년에 500억을 넘었고요. 올해 690억, 700억을 내다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16년도 기준으로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500억을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못해도 2017년도에 그 성적표를 보고 2017년 언제쯤에는 이 주식을 담았어야 됩니다. 맞나요, 여러분? 한번 차트를 보십시오. 근데요, 2017년도 평균 가격하고 지금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이게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이것은 이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을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요? 2017년도에 2016년도에 이미 결산으로 500억을 영업이익이 넘었는데 주가는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다시 오는 겁니다. 기회가 다시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적에 이 카테고리 내에서 뭔가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줄 법한 종목들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푸른 기술,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고요. 이름도 좀 얄궂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쪽 그 4차 산업 관련 카테고리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제조용 로봇 팔의 소프트웨어를 이식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혁명은 1차적으로 공장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죠. 기존의 그 공장들이 무인 형태로 변모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 지금 뭐 현대차 노조들 뭐 강성 노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요. 지금 배부른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공장에 이식이 되면은요. 누가 제일 피를 보나요? 현재 그 노동자들이 피를 보게 돼 있습니다. 왜? 무인화된 공장으로 바뀌거든요. 로봇으로 대치가 됩니다. 로봇으로. 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로봇들, 생산 로봇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없는 로봇은 그저 깡통이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이식하는 회사. 예, 파급력이 있습니다. 파급력.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카테고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런 거대한 대기업이 있습니다. 시장을 조성하고 생태계를 만드는 업체들이죠. 그쪽 그룹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솔루션 회사죠. 좀 전에 보셨던 푸른 기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모비스 한번 볼까요? 뭐 하는 회사인가요? 보세요. 자,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가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가 들어가 보니까, 자, 요런 그 핵융합 가속기, 뭐, 요런 첨단 장비에 사용되는 제어 시스템입니다. 솔루션이죠.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뭐, 셀바스 AI도 마찬가지죠. 셀바스 AI, 요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바스 AI도 보면은, 거의 국내에서 유일한 인공지능 솔루션, 플랫폼 솔루션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지금이야 별로 주가가 뭐 이렇게 고공행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 보면은요, 주가 행진이 놀라울 정도로 그 놀라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회사들이 잠재력을 가진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비트컴퓨터 마찬가지죠. 비트컴퓨터. 그 다음에 이건 뭔가 엔지스 테크놀로지. 요것도 잘 나가고 있는데요. 주가는요. 보십시오. 뭐 하는 회사인가요? 예. 이 커넥티드 카, 그렇죠?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무인 자동차 있죠? 커넥티드 카, 구글이라든가 뭐 테슬라에서 혹은 뭐 BMW, 벤츠와 같은 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에서요. 차세대 이동수단, 그렇죠? 커넥티드 카입니다. 무인 자동차입니다. 무인 자동차와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을 때려 붓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들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카테고리는 솔루션,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AI, 인공지능 혹은 4차 산업과 관련된 원천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나는요, 칩 제조업체들입니다. 칩 제조업체들요. 자, 손정희 회장이 뭐 35조입니까? 얼마입니까? 하여튼 뭐 30조가 넘는 금액인데, 그런 어마무시한 자신의 전 재산을 어디에다 투자를 했나요? 영국에 소재해 있는 암이라는 업체에 때려 부었죠. 그래서 지분을 인수를 했죠. 프라이빗한 회사가 됐어요. 그거는 상장도 안 해 있습니다. 주식 한 주 살 수 없어요. 우리 개인들은요. 프라이빗한 회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것을 남한테 주기 아깝다 이거예요. 한 주도 주기 아깝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혼자가 독점을 해가면서까지 엄청난 수십조의 자산을 때려 부어서 그 회사를 소유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사물인터넷 세상이 다가왔을 적에 그런 어떤 그 인공지능 칩 관련 제조업체들 혹은 특정 그 모션 칩 관련해서 뭐랄까요, 특허나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요,
그 거리에 CCTV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CCTV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게 지가 바라보는 쪽의 영상만 찍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CCTV에 인공지능이 가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움직임을 포착하거나 어떤 범죄자들 혹은 사건 사고의 어떤 징조를 카메라에 내장된 인공지능 칩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본인이라네 지가 직접 그 상황을요 인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서 화재가 날 것 같다. 자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화재 발생 징조가 보인다라든가 아니면 강력 범죄 관련해서 어떤 징조가 보인다든가 이렇게 되면 카메라에 내장된 인공지능이 그거를 포착을 해서 경보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미리 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료 요원이라는 의료 응급차가 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방차가 미리 그것을 인지를 하고 연결이 돼서 빠르게 현장에 도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칩 관련 업체들을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AD칩스 맞습니까? AD칩스요. 자, 그렇죠. 이름이 칩입니다. 칩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지금이야 별 볼 일이 없어요. 매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 되고 IoT 시대가 되면은요, 이런 어떤 그 인공지능 관련 칩 매출이 엄청나게 폭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업체들을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쪽 그 한쪽 카테고리에 제가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을 쭉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 빼고요. 어떤 그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AI 소프트웨어와 결합을 해가지고 자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그 칩 관련 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쭉 제가 모아놨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뽑아낸 게 아니고요. 여기 그 HTS 상의 테마 쪽에 들어가 보면 다 나옵니다. 자, 과연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수십 종목 되는 종목들 중에서 어디다 투자를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개인의 역량입니다. 어떤 회사를 좋게 볼 거냐? 성장성이 높으냐? 흙 속의 진주는 과연 무엇냐?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역할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AD 테크놀로지 한번 볼까요? 자, 반도체 관련 업체인데 설계업체입니다. 설계업체. 시스템 반도체 개발 전문 기업이죠. 시스템 반도체요. 앞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가요, AI와 융합이 돼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사실 취약한 분야가 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요, 삼성도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아직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외부 기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그 나라에 원천 기술이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의 기술을 갖다가 그렇게 쓰는 정도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쪽에서 별로 원천적인 기술이 없어요. 취약하죠. 메모리 반도체 빼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한국이 아직 많이 취약합니다. 그러나 뭐 최근에 와서 조금 뭐 자체적으로 AP, 모바일,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AP를 자체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이 모바일 AP를 개발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XS, 그렇죠. 아이폰 신형 XS 모델에 들어가 있는 A12인가요? 그 애플 스마트폰의 전용 모바일 AP가 이 뭡니까? 저 스냅드래곤, 퀄컴과 삼성의 모바일 AP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성능으로. 예? 옛날에는 애플이요, 외부에서 그 핸드폰의 두뇌에 해당되는 시스템 반도체 AP를 갖다 썼어요. 사다 썼습니다. 사다 썼어요. 그런데 애플이 무서운 것은 바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다 쓰던 것을요, 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애플은 그런 역량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설계를 하고 만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하고는 거래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야, 이제 니네 없어도 돼. 그쪽 업체로서는 완전히 큰 거래처를 잃은 거죠. 비상 걸린 겁니다. 왜?
애플이 이제 직접 만들겠대요. AP를요. 그래서 애플이 그러한 행보를 보이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AD 테크놀로지는 ASIC을 제조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손정희 회장이 지분을 매입한 사들인 그 영국의 ARM과 사실은 비슷한 회사입니다. 설계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런 회사들이 별 매출이 없어요. 근데 2018년 기점으로 이제 보시다시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돼 있죠. 보세요. 358을 하던 매출이 2015년도에요. 올해는 1,100억을 넘는답니다. 엄청난 성장세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요. 20억 그 흑자였는데 2015년도에는 올해는 뭐 90억을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는 작은 크랙처럼 보이는요. 미묘해 보이는 이런 변화를 우리가 좀 감지를 하고 미래를 예측만 할 수 있다면 큰 수익의 기회가 우리에게도 아직 열려있지 않은가. 4차 산업혁명 결코 뭐 남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개미들의 어떤 그 계좌와도 밀접한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진엑스텍인데요. 아진엑스텍은 제가 상장 그 이후로 몇 년 전부터 눈여겨보던 업체인데 주가가 상당히 좀 예상외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월봉 보시면은 이 상단 라인에서요 고점을 형성하고 생명선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게 웬 떡인가 싶어요. 이 회사가 상단 라인을 한번 뚫었을 적에 저는 월봉상으로 그냥 날아갈 줄 알았거든요.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과 또 주목을 서서히 받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 웬걸 상단 라인 고가가 한 16,000원에서 찍고요. 지금 이 상명선까지 붕괴를 하고 9,000원을 붕괴를 하고 이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 저는 속으로 이게 웬 떡인가 하고 이제 다시 진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봉상 보시다시피요. 정확합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주봉상 고점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봤더니 이 캐틀러 그 채널 지표상 상단 라인에 딱 찍혀 있죠. 여기요. 16,950원이네요. 17,000원이네요. 주봉상으로는 거기서 고점을 맞고 그 라인을 못 넘었으니까 거기서 고점 맞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서 고점을 맞고 밀렸는데 제1생명선 맥없이 하향 돌파해 버리고 어디까지 내려왔나 보세요. 제2생명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자, 시총이 얼마인가 보니까요.